안녕하세요. 이비즈니스 한민철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강입니다. 2강 들으시고 예습 다 해오셨죠? 2강의 수업과 연결되는 수업이고요. 또 하나. 패션 이비즈니스인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세요? 첫날에 말씀드렸는데요. 정규 진도 관련해서는 실제로 수업 중에 할 거고요. 저희가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루에 10분 정도 같이 고민해 봅시다 했던 내용들만 모아서 인강으로 올려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진도 나가는 건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수업할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는 전자과가 아닙니다. 자, 3강 시작할게요. AI, 요즘 사실 AI 모르는 사람도 너무 없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AI 스피커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휴대폰에 시리아 또는 빅스비 다 가능하죠. 다 AI 스피커입니다. AI 스피커를 휴대폰에 담았다 이런 차이인 거지 모두가 AI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요. 구글에서는 미니가 있고요. 애플에서는 시리가 있어요.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AI 스피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쯤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오늘은 이 녀석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LG. 영상은 다 보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Hi LG라고 말을 하면 LG AI 스피커가 알아서 이것저것 에어컨을 틀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이런 영상들이었죠. 두 번째, 스마트 냉장고라고 해서요. 삼성 냉장고에는 저기 보이네요. 스마트 화면에서 어떤 명령을 주고 명령을 처리하는 그런 영상을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할게요. 삼성은 지금 스마트 냉장고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LG는 약간 AI 스피커를 생뚱맞게 시작했어요. 왜 생뚱맞게 시작했냐면요. 지금도 LG는 광고를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역시 가전은 LG죠. 라는 슬로건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삼성 비중이 더 높은 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의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제품들을 삼성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백색 가전, 그러니까 하얗게 생긴 가전 제품은 LG 쪽이 더 많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통계 자료로 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사실 구글, 애플 이런 분들이 아마존 이런 곳에서 이미 AI 스피커를 많이들 쓰고 있어요. 이미 시장들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LG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색 가전이 아주 강세를 잘 띄고 있는 LG전자가 왜 뒤늦게 스피커 시장에 뛰어든 걸까요?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상품군 하나 더 구색으로 갖추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이 스마트 냉장고 쪽을 장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LG는 생뚱맞게 웬 스피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저는 생각을 초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종국에 이르는 단계로 3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왜 스마트 스피커인가요? 냉장고가 아니라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요. 스피커는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니까 아무 때나 놓을 수 있어요. 거실에도 놓을 수 있고 방에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말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나누기가 되게 간단합니다. 냉장고는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하지 않을까요? 시장이 다 AI 스피커를 하니까요. 이런 간단한 처음에 언뜻 드는 1차원적인 생각들이 지배적인 거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AI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본다면 여기까지 대답이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초기에 스마트폰이 처음 생긴 게 2009년, 2008년 요때였었어요. 스마트폰이 처음 생긴 게. 그때 사실 삼성은 스마트폰이 생기기 직전에 옴니아라는 제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의 스마트폰의 시초적인 개념인 거죠. 그때 별명이 옴렉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옴니아 쓰레기.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옴니아가 있었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보다 더 빨리 애플이 스마트폰을 냈어요. 그럼 조금만 더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잠깐 딴 얘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mp3라는 파일을 제일 먼저 발견한 곳이 한국입니다. 아이리버. 그 다음에 근데 그걸 세계화시키고 상용화시킨 건 아이팟이죠. 아이팟은 이미
MP3의 대명사가 돼버렸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요. 삼성은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의 초기를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세상에 짠 하고 출시한 건 또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우리 걸 뺏어갔다? 뭐 그건 저도 관심 없습니다. 애플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고 우리가 주요 기술, 주요 제품들을, 주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도 세계화시키지 못했던 게 안타까울 뿐인 거죠. 애플이 먼저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세계 휴대폰 1위 시장은 노키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키아가 세계 1등이었고요. 강력한 회사들이 많았죠. 소니, 모토로라 이런 회사들도 많았었고요. 삼성이 여기서 아차 하면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때 삼성은 사실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소프트웨어로 스마트폰에다가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긴급하게 가져와서 빨리 애플과 경쟁을 붙어야 할 것인가.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은 iOS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요. 애플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은 처음 시작할 때 삼성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었으나 삼성 소프트웨어는 안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불안정하거나 당장 상용화하기 힘들거나 어쨌든 뭐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인 건 삼성이 하드웨어를 빨리 만들어냈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10년 정도가 지났죠. 스마트폰이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 여전히 애플은 애플 하드웨어와 애플 iOS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은요. 10년 정도면 삼성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거죠. 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10년 전에 어땠을까요? 구글 뭐 대단한 회사인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요. 10년 전에 구글이 이렇게까지 클 줄 사실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보세요. 삼성이 휴대폰을 한 대를 3개 다 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뭐가 따라가냐면요. 구글 안드로이드가 따라가요. 삼성이 3개에다가 휴대폰을 100개를 팔잖아요. 구글 안드로이드가 100개가 팔리는 거예요. 구글 서비스가 따라 들어가고요. 삼성 휴대폰 사면 구글이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구글이 크게 공을 기울이지 않아도 삼성이 열심히 구글 홍보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스마트 스피커랑 연관을 시켜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2단계 고민까지 와보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애플은 결국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구글 걸 갖다 쓰긴 했지만. 자, AI 스피커예요. AI 스피커가 있어요. 이 안에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필요해요. Hi LG 이렇게 불렀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아마존은 아마존, 애플은 애플 거, LG도 LG 걸 지금 소프트웨어를 착용을 했었습니다. 장착을 했었죠. 그러면 애플은, LG는, 삼성은 다 스피커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없나요? 뭔가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통찰과 직관을 가지신 분이라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보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LG 스피커가 시장을 장악을 했다고 칠게요. 시장을 장악하면 LG 스피커가 빔 프로젝트 등 시계, 에어컨, 냉장고 등을 다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LG가 시장을 장악했다면 삼성 냉장고는 어쩔 수 없이 LG의 소프트웨어랑 연동을 시키기 위해 허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등이에요. LG가 1등이에요. LG가 1등이면 어쩔 수 없어요. 나머지 아마존, 애플 이런 친구들도 LG에 맞춰서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연동시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다 LG 스피커만 쓰고 있으니까. 이게 2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기 위해서. 구글이 시장을 장악할 때 썼던 것처럼. 두 번째, 좀 전에 잠깐 힌트가 나왔는데요. 자, 2단계에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일수록 브랜딩을 엄청 많이 합니다. 브랜딩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브랜딩을 하죠. 근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영상을 보셨겠지만요. LG 스피커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Hi LG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서 Hi LG, Hi LG. 바깥 날씨 어때? 몇 시야? 뭐해? 나 심심해? Hi LG, Hi LG. 자, 뭔가 떠오르나요? LG 스피커가
시장을 장악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이 LG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 가치가 엄청난 가치가 생기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LG전자의 LG AI 스피커가 성공을 한다면 나중에 종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3단계에 간다면 LG 스피커가 성공했을 때 그 3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AI를 말할 때 가장 큰 3요소를 요 3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기 좀 쉽게 바꿀게요. AI 두뇌 역할을 하죠. 연산을 처리하고요. IoT 같은 경우는 혈관이라고 말할게요. 뭐 예를 들면 저기 나랑 연결되어 있는 에어컨, 나랑 연결되어 있는 실내등, 뭐 이런 것들을 IoT라고 말할게요. 세 번째, 빅데이터는 몸으로 쳤을 때요, 혈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혈액이 움직여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요, 정보가 이 안을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 좋다, 한 20년 후라고 생각할게요. 20년 후가 되었을 때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20년쯤이 지나면요, AI들은 모두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AI 제품과 일본의 AI 제품이 수준이 많이 차이 날까요? 20년 후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의 수준이 엄청나게 다른가요? 비슷합니다. 둘 다 상향 평준화 됐으니까요. AI도 똑같을 거라고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들이 우리나라 인공지능과 미국의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까요? 안 그럴 겁니다. 20년, 30년 후에는요. 다 충분히 수준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 수준에 오른 단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될까요? 그때쯤 되면 집에 다 AI 로봇이 하나씩 다닐 거고요. 그때쯤 되면 말로 불 켜고 끄고 다 할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종국에는. 이 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화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의류회사입니다. 맞춤 의류회사예요. 그러면 고객들의 신체 정보를 다 저희가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가공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집 맞춤집에서 저한테 이 고객들의 신체 정보를 좀 달래요. 자기네들이 평균치를 내서 어떤 기성복을 좀 만들고 싶대요. 줄 수도 있어요. 대신 뭘 받아야 되나요? 돈 줘 라고 말하겠죠. 우리 회사에 들어온 정보는 남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꼭 받아가고 싶다면 돈 받고 주고 싶어요. 이때가 되면 각 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또는 여러 곳으로부터 취했던 정보를 굳이 공유하고 싶진 않아요. 돈 준다면 뭐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정보가 가치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스피커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피커? 정보? 우리는 스피커에게 매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이 LG, 오늘 날씨 어때?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겠어? 자, 제가 지금 하이 LG에게 무엇을 주고 있나요?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에서는 전국으로, 세상 전역으로 퍼져나가 있는 LG 스피커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그 정보가 스피커를 통해 LG로 다 모입니다. 20년이 지났다고 가정할게요. 20년 동안 LG 스피커는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생각을, 고객의 마음을, 고객의 질문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종국에 이르렀을 때 이 AI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빅데이터를 LG는 엄청난 양으로 받아들이고 있겠죠. 사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아까 전에 1단계 남들 다 하니까, 시장이 그렇다니까 에서 멈췄다면, 또는 하이 LG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또는 뭐 소프트웨어를 챙기겠다 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아니면 더 나가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통달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게 제 말이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고민을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세상 살아가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W가 있을까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닝은 뭐 광부 아니면 뭐 이렇게 채굴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채굴한다라는 말인데 요즘 새로운 직업군으로도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패션과고요. 패션 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또는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기획을 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요. 요즘은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많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에 뭐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1강 때 했던 그 구글과 네이버의 격차가 좁혀진다 하는 거는 인터넷 트렌드에서 봤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현재도 보통 간단하게 네이버 트렌드에서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아마존에 지금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검색 툴 같은 거, 트렌드 분석하는 툴들을 많이 씁니다. 월에 20만 원씩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요. 뭔가요? 그 데이터에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재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에서요,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도 이런 세상에 나와 있는 이 트렌드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좋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